안녕하세요. 서독입니다. 여러분들하고 C 프로그래밍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자, 저희가 이제 이번 시간에 이제 함수라는 개념을 저희가 접근할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저희가 이제 그 함수라는 개념을 별도로 이제 접근하기 전에 우리가 늘 함수를 써왔어요. 그래서 메인 함수라는 걸 갖다 사용을 해서 우리가 메인 함수 이제 시작 블럭에서 이제 끝나는 블럭 가로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처리하려고 하는 내용들을 갖다 이제 순차적으로 뭐 조건문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프로그램을 갖다 작성을 했고요. 또 우리가 이제 C에서 이제 표준 라이브러리로 다 제작이 되어서 이제 제공되어지는 뭐 스캔F나 프린트F 계열들의 함수들을 이제 사용하는 법들을 갖다가 남이 만들어 놓은 함수를 사용하는 이와 같은 활용을 하는 이와 같은 작업들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작성을 했습니다. 근데 자, 저희가 이제 이번 시간에는 메인 함수만이 아니고 또 남이 만들어 놓은 C 표준 라이브러리 갖다 쓰는 활용하는 이제 그와 같은 것들이 아니고 내가 이제 프로그램을 갖다 작성을 할 때 이제 소스 코드가 이제 지금은 이제 작다고요. 근데 이제 메인 함수 하나로만 작성하기 위해서 뭐 100줄, 1000줄, 10,000줄짜리를 갖다가 메인 함수 하나에다가 모든 걸 갖다 다 집어넣는다는 것은 너무나 비효율적이거든요. 그리고 또 자, 1000줄, 10,000줄짜리를 갖다 이제 기본적으로 작성을 할 때 어떤 기능을 갖다 구현하는데 동일한 기능을 갖다가 뭐 100번째 라인에다가 500번째 라인에 1000번째 라인에다 필요할 때마다 매번 작성해야 되는 이제 이와 같은 비효율성을 갖다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내가 이제 필요한 기능을 함수로 모듈화 시켜 가지고 내가 만든 함수를 어떻게 작성할 건지 이제 그와 같은 방법들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같이 접근을 하겠다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함수에 대한 기본적인 접근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함수를 갖다 만들 건지, 함수 프로토타입은 어떻게 만들고 실질적으로 동작하는 함수는 어떻게 정의하고, 또 우리가 이제 만들어 놓은 함수를 어떻게 해서 호출해서 활용을 할 건지, 이제 그와 같은 이제 방법적인 측면들을 갖다가 우리가 같이 접근하겠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자 같은 경우는 이제 함수를 갖다 이야기할 때요. 이제 그 C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함수에 시작해서 함수로 끝난다. 이와 같은 식으로 이제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꼭 C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 작업할 때 함수로 시작해서 함수로 끝난다. 자, 이런 말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함수가 중요하다라는 걸 갖다가 그렇게 이제 표현하겠죠. 또 우리가 이제 함수를 갖다 하기 전에 접근했었던 포인터라는 개념. 포인터도 결론은 이제 변수인데 메모리 공간에 주소값을 저장하기 변수인데 어떤 분들은 이제 C 언어의 꽃은 포인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자, 이런 말들이 있다는 것은 포인터와 함수가 C에서 가장 어째요? 기본이 되면서도 중요하다는 이제 그와 같은 것들을 갖다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를 갖다 진행할 때 포인터와 함수에 대한 개념을 갖다 기본적으로 정리를 하고 뒷부분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더 이제 다양한 이제 C에 대한 개념들을 갖다 접근할 때 포인터와 함수로 어떻게 응용할 거냐 이와 같은 이제 접근 방식으로 접근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만들려고 하는 함수라는 것은 결론은 이제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이제 도구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자, 우리가 이제 그 어떤 작업을 할 때, 어떤 일을 할 때 빈번하게 사용하는 것들 같은 경우는 도구로 만들어 가지고 도구를 활용한다고요. 인류의 역사 자체가 이제 도구의 역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집에서도 보면 이제 공구함 같은 경우에도 다양한 도구들이 있죠. 뭐 드라이버도 있고, 뭐 망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어떤 음식을 조리하려고 할 때도 다양한 이제 조리 도구들이 있다고요. 극단적인 비유를 해가지고 내가 라면 하나를 끓여 먹더라 하더라도 양파를 넣고 이제 뭐 이제 당근을 넣고 여러 가지 한다. 그렇게 할 때 그 만들 때마다 내가 이제 라면을 끓여 먹을 때마다 내가 필요한 도구들을 매번 제작해서 끓인다고 해봐요. 안 먹습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필요한 도구들을 갖다가 하나 제작해 놔서 내가 그걸 갖다 재사용해서 효율적으로 작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인간의 삶을 갖다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다양한 도구들이 이제 존재하는 것처럼 자,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을 갖다 작성을 할 때도 이와 같은 도구와 같이 우리가 이제 내가 이제 그 처리하려고 하는 하나의 일들을 갖다가 하나의 잘 정의된 일로 모듈화 시켜가지고 만들어 놓으면 내가 나중에 필요할 때 그냥 꺼냈으면 즉 활용만 하면 되겠죠. 필요할 때마다 매번 코딩하고 반복적인 내용을 갖다
갖다가 그러면 이제 함수라는 개념을 갖다 안 쓰려면 맞죠? 컨트롤 C에서 컨트롤 V에서 필요한 만큼 또 수정하고 컨트롤 C에서 컨트롤 V. 프로그램을 갖다 개발할 때 아주 비효율적인 접근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만들려고 하는 함수는 내가 이제 정해진 데이터를 갖다 주게 되면 정해진 동작 과정을 갖다가 순차적으로 수행해서 내가 원하는 결과값을 내가 얻으면 되는 그와 같은 형태를 갖다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함수를 갖다 이용했을 때 장점들을 갖다 이제 몇 가지 봐보게 되면,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왜 함수를 갖다 활용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갖다 작성을 해야 되냐? 자, 먼저 우리가 어떤 해결해야 될 어떤 큰 문제가 있다고요. 크나큰 문제가 있는데 이거를 개별적으로 해가지고 내가 이제 이거를 한 큰 덩어리를 해결하려면 그만큼 부담이 이제 있겠죠. 그래서 어떤 문제를 갖다 해결하려고 할 때도 뭐 내가 뭐 이제 뭐 작게 이제 쪼갤 수 있는 단위로 해가지고 내가 이 부분을 갖다 이제 해결하고 이 부분을 갖다 해결하고 이 부분을 갖다 해결하고 이거를 갖다 이제 하나 결합해서 큰 문제를 갖다 해결할 수 있는 이제 분할 정복에 대한 이와 같은 기법들을 통해 가지고 어떤 문제를 갖다 해결하면 문제를 좀 더 이제 그 쉽게 이제 해결할 수 있는 이제 그와 같은 형태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어떤 문제를 갖다 이제 프로그램을 어떤 이제 뭐 1000줄, 10,000줄짜리 이렇게 이제 소스 코드가 있다고 해요. 근데 자, 어떤 기능을 갖다 하는 걸 갖다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이제 소스 코딩을 했고요. 또 똑같은 기능을 갖다 해결하기 위해서 또 코딩을 하고 또 코딩을 하고 얘가 이제 n번의 위치에서 이제 n번 이제 계속 반복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똑같은 내용을 갖다가 내가 작성하고 똑같은 내용을 작성하고 비효율적이죠. 그러면 이걸 갖다가 내가 한 번만 딱 작성하고요. 필요할 때 내가 printf, scanf 함수를 갖다 이제 활용하는 것처럼 내가 그냥 활용만 이제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소스 코드도 이제 똑같은 동일한 내용들이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뭐 이제 100라인, 100라인, 100라인 이렇게 들어갈 필요 없이 100라인짜리 함수로 이렇게 모듈화 시켜가지고 딱 만들면 원시 소스 코드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줄일 수가 있는 좀 더 효율적으로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을 갖다가 작성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함수로 통해 가지고 내가 모듈화를 갖다 이제 기본적으로 시키면 뭐가 좋냐면 함수의 재사용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도구를 갖다 쓰는 것들도 한번 만들어 놓고 필요할 때마다 사용하고 이와 같은 이제 재사용성을 갖다가 높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입력 출력을 하기 위해서 내가 이제 샵 include에서 stdir.h standard input output.h라는 헤더 파일을 갖다 포함을 시켰어요. 자, 표준 입출력 헤더 파일을 갖다 기본적으로 포함을 시켜서 내가 매번 scanf, printf를 갖다가 매번 제작할 필요 없이 이제 재사용성에서 이제 활용하면 되는 것들이고, 또 이와 같은 이런 표준 함수를 갖다 이용하게 되면 A라는 사용자가 개발자가 이제 프로그램을 작성하더라도 B나 C가 이렇게 작성하더라도 이제 어떤 표준 통일성을 갖다 이제 기록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것들이고요. 다른 사람이 이제 소스 코드를 갖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 구현의 용이성 이런 것들을 갖다 우리가 하나의 함수를 갖다 작성하는 장점으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함수 단위로 작성을 하게 되면 데이터 접근이라든지 이제 제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용이하게 이제 다가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함수를 작성했을 때 다양한 장점들을 갖다가 우리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다양한 이제 장점들을 가지고 있는 함수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 나만의 이제 함수를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 그런 이제 함수를 만들어내는 이제 이 같은 단계들을 갖다가 우리가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를 갖다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사용자 정의 함수를 갖다 기본적으로 만들 때요, 이제 컴파일러한테 이러이런 유형의 함수가 있다라는 걸 갖다 알려주기 위해서 1차적으로 함수 원형, 즉 함수 프로토타입을 갖다 기본적으로 먼저 선언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이를 갖다 수행하기에 대한 함수에 대한 코드를 갖다 이제 생성을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int main 해가지고 시작
가로하고 닫는 가로 사이에다가 실질적으로 메인 함수가 이제 수행해야 될 일을 갖다가 우리가 명시했던 것처럼 실질적으로 이 함수 내부에서 수행할 코드들을 갖다 우리가 이제 작성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함수를 갖다 만들 때는 기본적으로 함수 이름, 이 함수 A라는 함수라든지 B라는 함수, C라는 함수를 갖다 구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적절하게 이제 함수 이름을 갖다가 만들어내야 되는 형태들이고요. 우리가 변수를 갖다 할 때도 A라는 변수, B라는 변수, C라는 변수 식별자 규칙에 위배되지 않게 우리가 이제 변수를 만들었던 것처럼 함수도 우리가 이제 그런 식별자 규칙에 위배되지 않게 함수 이름을 갖다가 기본적으로 만들어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우리가 이제 그 함수 뭐 y는 이퀄로 fx 이렇게 한다고요.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이 f라는 함수한테 입력값을 준다고요. 그 입력값을 줬을 때 정해진 동작에 맞춰 가지고 수행한 결과값을 우리가 y에다 저장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자 제가 이제 이 클릭스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명시를 했는데 이 클릭스라는 함수를 갖다 기본적으로 사용할 때 이 가로 안에다가는 기본적으로 입력값, 이 함수에 대한 입력값을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줄 수가 있는 형태를 갖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이제 함수를 갖다 설계할 때요. 이 내가 이제 설계하려고 하는 요 함수에다가 입력값을 요구할지 말지 요구한다면 하나를 요구할지 두 개를 요구할지 또 종수형을 요구할지 더블형을 요구할지 이와 같은 것들 갖다 여러분들이 고민하셔가지고 기본적으로 이제 설계를 해야 되는 것들이고요. 자, 얘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int, int라고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입력값은 데이터 유형이 int고 두 번째 입력값도 int다. 그래서 이렇게 순서적으로 이렇게 저장이 되는 형태들을 갖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함수를 갖다가 사용하려고 할 때 입력 데이터의 유형들을 갖다가 이렇게 명시해 주는 것들이고요. 자,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클릭사라는 요 함수가 이제 정해진 동작 과정을 수행하고 이 클릭사라는 함수가 또 호출했던 호출 함수한테 뭔가 결과값을 갖다 넘겨줘야 되겠죠. f는 뭐 y는 이퀄 fx 했을 때 얘가 정해진 거하고 얘 결과값을 갖다 y에다 저장하는 것처럼 그래서 여기에다가 내가 최종 결과가 끝나고 내가 어떤 유형의 데이터를 갖다 반환할 건지 말 건지를 갖다 명시해 줍니다. 자, 함수의 반환값은 있거나 없거나지 두 개 이상의 데이터 값을 반환할 수 없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하시고요.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클릭스라는 함수가 수행을 하고 뭐요? 종수형 데이터 타입을 반환한다.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설계를 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을 비유적으로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우리가 이제 그 뭐 케이크를 갖다 이제 기본적으로 만들려고 할 때, 자, 이 클릭사라는 함수 이름은 기본적으로 이제 요리사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요리사가 이제 케이크를 갖다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재료를 갖다 구입을 해서 준비를 해서 정해진 작업을 갖다 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작업들을 갖다 하기 위해서 뭐 밀가루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재료들이 이제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두 가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명시한 형태를 갖다 보여줄 수 있는데 비유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뭐 밀가루나 우유 이게 한 이제 하나의 입력값이겠죠. 그래서 이제 요리사가 이런 입력값들을 갖다 가지고 정해진 절차를 거쳐 가지고 뭘 만들어내요? 이제 최종 결과물로 하나의 케이크를 갖다가 기본적으로 만들어 내겠죠. 자, 이제 저희가 이제 함수 프로토타입도 만들었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함수가 동작하려고 하는 정의하는 부분들을 갖다가 어떻게 만드는지 간략하게 이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이제 도구를 갖다 쓸 때도요. 도구를 쓸 때도 이 도구를 만들어 놓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도구를 꺼내서 활용을 해야 되죠. 그런 것처럼 자, 내가 이제 어떤 함수를 갖다 이제 기본적으로 만들었을 때요. 얘를 갖다 이제 기본적으로 꺼내 써야 되는 형태를 갖다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 어떤 이제 헬로 월드를 갖다 이제 출력하는 아웃풋이라는 함수를 갖다 만들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동작할 수 있는 코드를 갖다가 함수 정의하는 부분을 갖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자, 내가 이제 이거를 갖다 이제 활용하려고 할 때 모든 프로그램 시작과 끝인 메인 함수에서 이렇게 아웃풋 함수를 호출했어요. 호출해야 정해진 동작 과정을 우리가 진행을 하겠죠. 자, 우리가 사용자한테 입력받을 때도 스캔f 함수를 호출해야 출력할 때도 printf라는 함수를 호출해야 내가 원하는 동작 과정이 이제 진행되는 것처럼 그러면
이 메인 함수가 이제 호출됐을 때 여기에 이제 뭐 어떤 일련의 이제 소스 코드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뭐 진행을 하다가 아웃풋 함수를 호출하는 이 부분을 만났어요. 그러면 얘가 이제 뭐 이걸 갖다가 이제 아웃풋 함수는 p 호출 함수라고 하고요. 이 아웃풋 함수한테 일을 시킨 호출 함수는 메인 함수가 되겠죠. 그래서 호출 함수, p 호출 함수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메인 함수에서 이렇게 이제 아웃풋 함수를 호출했다고요. 그러면 자 아웃풋 함수가 호출되고 이 정해진 절차들을 가지고 순차적으로 위에서부터 이렇게 일을 진행하겠죠. 그러면 자 정해진 동작 과정을 수행하고 어디로 복귀해요? 자기를 호출했던 함수에 호출된 위치로 복귀한다. 그래서 이 아웃풋이라는 이런 함수가 호출될 때도요. 기본적으로 이제 메모리에 복귀 주소 값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웃풋 함수가 정해진 동작 과정을 끝나고 복귀하기 전까지는 이 뒤에 있는 프로그램 절차적인 이제 소스 코드들은 진행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아웃풋 함수가 정해진 동작이 끝나고 복귀를 해야 이 다음 뒤에 문장들을 갖다 기본적으로 이제 수행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제가 이제 기본적인 사용자 정의 함수를 갖다 만들기 위한 기본적인 3단계를 갖다 말씀드렸어요. 자 컴파일러한테 이런 유형들의 함수가 있어야 된다 하기 위해서 함수 프로토타입을 갖다 기본적으로 선언해주고 실질적인 동작을 갖다 하기 위한 코드들을 갖다 만들어야 되는 이와 같은 형태들이고요. 그리고 정의된 함수를 갖다가 호출 과정을 통해서 동작할 수 있도록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방금 이제 이론적으로 이제 이 파워포인트로 해가지고 말씀드린 내용을 자 우리가 이제 코딩을 하면서 다시 반복하면서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방금 우리가 이제 아웃풋이라는 함수를 갖다 이제 기본적으로 호출 과정에 대한 소스 코드로 말씀드렸는데, 자 여러분들이 이제 C를 갖다 공부할 때. 자 가장 간단한 예제 hello world라는 이제 이 정해진 문자를 갖다 출력하는 가장 간단한 예제죠. 자 예제는 간단히 하고 함수에 대한 개념을 갖다 이해하는 게 중요하니까 자 그러면 자 메인 함수가 호출이 된 뒤에 이 printf로 hello world를 갖다 이제 동작한다고요. 근데 이 메인 함수가 직접 hello world라는 요 메시지를 갖다 출력하지 않고 함수를 하나 만들어서 hello world라는 문자를 갖다 출력하는 별도의 함수로 소스 코드를 갖다 분리하는 작업을 갖다 한번 생각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메인 함수가 직접 하지 않고 함수로 따로 얘를 갖다 만들어 가지고 하는데 자 요 printf라는 요 hello world 요걸 갖다가 이렇게 이제 블록으로 이렇게 했다고요. 그래서 여기 시작 그리고 끝나는 이제 닫는 가로 여기인데 그러면 자 이걸 갖다 함수로 이제 하나 분리하려고 한다고요. 이건 메인 함수죠. 그러면 자 이 메인 함수의 프로토타입을 갖다 한번 봐봅시다. 이게 결론은 이제 함수를 갖다 만드는 기본적인 패턴들이니까 자 이거는 이제 메인이라는 것은 함수 이름이죠. 자 단 주의할 것은 메인 함수는 우리가 메인2, 메인3 우리가 임의적으로 줄 수 없는 것처럼 메인은 무조건 메인이죠. 자 모든 프로는 시작과 끝이니까 자 헬로 월드를 갖다 출력하는 요 함수를 제가 자 아웃풋이란 함수로 이렇게 이름을 줬어요. 그래서 식별자 규칙에 위배되지 않게 여러분들 적절하게 이름을 주면 되는 것들이고 자 이 메인 함수를 보게 되면 여기는 입력값이란 말이에요. 메인 함수를 갖다 호출할 때 입력값을 요구할 건지 말 건지 이걸 갖다 명시를 했는데 이는 보이드형이기 때문에 입력값을 따로 요구하지 않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아웃풋 함수를 갖다 기본적으로 설계할 때도 우리가 자 얘는 이제 보면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hello world라는 이제 단순 문자를만 출력하는 거죠. 이걸 출력하기 위해서 내가 굳이 입력값을 받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더 발전돼서 이제 사용자가 원하는 문자열을 출력하려고 할 때는 사용자가 입력한 문자열을 이 아웃풋 함수에 입력값을 줘가지고 이제 출력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확장할 수 있는데 현재는 딱 고정된 hello world라는 문자열만 기본적으로 출력하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입력값을 굳이 줄 필요 없어요. 그래서 필요할 때 호출만 해서 정해진 동작 과정만 수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설계를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입력값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자 우리가 뭘로 설계하면 됩니까? 보이드형으로 입력값은 원치 않는다. 입력값은 필요 없다. 이렇게 인터페이스를 갖다 기본적으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메인 함수를 보게 되면 이 메인 함수가 끝나고 요 앞에 int라는 데이터 타입은
이 메인 함수가 끝나고 반환되는 데이터 타입 유형을 갖다 이제 기본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인 함수 같은 경우는 return 함수 종료하면서 뭘 넘겨줍니까? 0값을 넘겨주죠. 이 메인 함수를 갖다 호출한 것은 결론은 이제 OS 운영체제니까 자 0값을 넘겨주면 보통 정상 종료. 야 내가 정해진 일을 갖다가 정상적으로 끝냈어. 그래서 관례상 0값을 갖다 이제 넘겨주는데 자, 이 아웃풋 함수 같은 경우는 이제 정해진 동작 과정만 수행하고 뭐 특히 뭐 반환값을 갖다 굳이 줄 필요 없다라고 하면 여기다가 자 보이드형으로 이렇게 이제 설계를 하면 되는 형태를 갖다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보이드형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 return이라는 함수를 종료할 때 이 return이라는 키워드는 꼭 올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 보이드형이기 때문에 자, 뭐 주셔도 되고 생략해도 되고 크게 문제는 되지 않는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우리가 이제 그 어떤 작업을 했냐면 함수를 실질적으로 동작하기 한 이 아웃풋이란 함수를 갖다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가 헬로 월드를 갖다 출력하는 것을 프로그램을 자, 함수 몇 개? 2개로 만들었어요. 메인 함수 하나, 아웃풋이란 함수 하나. 그래서 총 2개의 함수를 갖다 만들었는데 결과값을 딱 보면 헬로 월드라는 문자로 출력되지 않아요. 제가 이제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도구를 갖다 만들었으면 이걸 꺼내 써야 되죠. 만들어 놓고 활용을 안 하면 의미가 없는 것처럼. 자, 그러면 자 메인 함수에서 이 아웃풋 함수를 갖다가 활용을 해서 내가 헬로 월드를 갖다 찍으려면 뭘 해야 됩니까? 함수 호출을 갖다 해서 활용을 해야 되죠. 그러면 자, 우리가 일반 변수를 갖다 할 때는 그냥 변수 이름만 적어줬다고요. 근데 함수 호출을 갖다 할 때는 이렇게 함수 이름만 명시를 하는 게 아니고요. 자, 여기다가 가로를 갖다 쳐가지고 아웃풋이라 함수를 갖다 호출하는 이와 같은 과정을 갖다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를 갖다 이제 실행을 해서 결과값을 딱 보면 우리가 원하는 의도대로 헬로 월드라는 문자로 출력된 걸 갖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컨트롤 F4 해가지고 실행을 시켰을 때 모든 프로그램의 시작과 끝인 메인 함수가 호출이 됐겠죠. 그러면 이 메인 함수 블럭이 순차적으로 실행되면서 함수를 호출했죠. 뭘? 아웃풋 함수. 그러면 이 아웃풋 함수 메인 함수 아웃풋 함수 뒷부분은 이 아웃풋 함수가 끝날 때까지 처리가 안 되고 어째요? 아웃풋 함수 호출되면 이 부분으로 가서 이 아웃풋 함수 이 블럭에 있는 printf 헬로 월드를 출력하는 이 과정을 수행을 하고 어디로 볼게요? 자기를 호출했던 함수에 호출된 위치로 복귀해서 그 다음 문장을 수행을 해서 return 0 메인 함수를 종료하는 이와 같은 동작 과정을 거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메인 함수를 모든 함수의 소스 코드 제일 끝에다가 이렇게 작성하는 것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자, 이제 80년대 저는 이제 그 전통 C 쪽에서 이제 주로 작업했던 형태들이고요. 이제 C 표준화가 이제 여러 가지 발전되면서 이런 유형이 아니고 자, 아웃풋 함수가 뒤에 있더라도 이제 정상적으로 컴파일 될 수 있는 이제 다양한 이제 문법적인 것들을 갖다 기본적으로 이제 제공을 시켜 줍니다. 자, 그래서 자, 요거를 갖다가 제가 위치를 바꿔 볼게요. 위치를 자, 요 함수 정의하는 부분을 제가 밑으로 빼보면 자, 내가 이제 어떤 함수, 어떤 도구를 갖다 쓸 때도요. 제작이 되어 있어야 쓸 수가 있죠. 그걸 갖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을 실행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실행할 때는 뭐예요? 자, 컴파일이 다 끝나고 실행 파일을 갖다 실행했을 때는 항상 뭐예요? 모든 프로그램 시작과 끝이 메인 함수 시작해서 메인 함수 끝나는데 우리가 이제 컴파일 할 때는 위에서부터 이렇게 이제 진행되는 형태를 갖다 이제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자, 내가 얘를 갖다 이제 기본적으로 컴파일을 딱 시켜보면 자, 아까는 이제 정상적으로 문제가 없었는데 메인 함수하고 아웃풋 함수의 위치만 바꿨어요. 그러면 자, 컴파일러가 이제 얘를 갖다 이제 컴파일하기 위해서 여기를 갖다 수행했겠죠. 즉 아웃풋 함수를 쓰려고 해요. 호출해서 쓰려고 해요. 근데 함수가 미리 정의되어 있어야 쓸 수 있지 없는 도구를 우리가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자, 여기서 자, 뭐요? 여러 가지 이제 그 경고 하나 하고 저 오류 에러 메시지가 이제 하나가 있는데
아웃풋 함수가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라고 이렇게 경고 메시지가 떠요. 아니 뭔 소리냐? 요 밑에다가 이렇게 이제 아웃풋이라는 함수를 갖다 내가 만들었는데, 자 이거는 자 어떻게 관저하냐면, 자 지금 요 아웃풋 함수를 갖다가 이제 하려고 할 때, 자 먼저 이제 요 밑에 정의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이제 익스턴 해가지고 인트형으로 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이제 명시가 되어 있다고요. 자 이거를 이제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냐면, 자 이 함수의 프로토타입은 int output 이렇게 인식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보면, 자 아웃풋 함수가 뭐이다, 재정의되어 있다라고 있죠. 그래서 얘는 void형 아웃풋이죠. 얘는 뭐요, 디폴트 값인 int output 이렇게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변수를 갖다 할 때도, 자 int a, 자 int a 하게 되면 똑같은 이름의 변수를 갖다 쓸 때 충돌나죠. 그런 것처럼 아웃풋 함수도 이름은 같지만 뭡니까, 함수 프로토타입이 달라지는 형태를 갖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C++ 쪽에서는 이제 다른 개념으로 이제 접근하지만, 자 C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함수 이름이 똑같으면 충돌이 납니다. 근데 이제 얘가 int output, void output 이제 함수 유형이 이제 재정의가 이제 기본 형식이 달라지는 형태로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자 C는 기본적으로요 이렇게 이제 하면 그 여기 앞에 함수를 갖다 할 때요, 함수 이름만 해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 보통 디폴트를 뭘로, int로 봅니다. 그래서 얘를 갖다 컴파일하게 되면 요 int 메인에서는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크게 문제가 안 되는 형태들이고, 왜냐면 앞에 반환형을 갖다 생략해 버리게 되면 그냥 int 메인으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매뉴얼이라든가 어떤 서적들 같은 경우는 그냥 메인 보이드, int 메인 하지 않고 메인 보이드라고 하는데, 그것도 이제 틀린 건 아니에요. 디폴트 int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에 이제 아웃풋 함수가 정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얘를 int 아웃풋으로 인식했는데, 뒤에 아웃풋 함수가 정의되어 있는데 충돌이 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자 함수가 이 정의는 이제 메인 함수 뒷부분에 있다고요. 그러면 컴파일러한테 미리 이런 함수의 유형들이 나중에 컴파일 끝나고 이제 빌드하고 조립하려고 할 때 이런 함수들이 이제 나중에 추가가 될 거야 라고 이제 컴파일러한테 알려줘야 되는 형태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함수 원형 선언, 이와 같은 식으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자 이제 우리가 컴파일을 딱 해보면 아까 발생됐었던 에러 메시지나 경고 메시지가 없죠. 자 컴파일러가 컴파일하려고 하는데, 자 입력값은 없고 반환값이 없는 아웃풋 함수의 원형을 컴파일러한테 알려준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 함소출하는 이 부분을 int 아웃풋이 아닌 우리가 사용하는 void output 이런 식으로 함수 원형을 갖다가 이렇게 위에서 선언된 이렇게 인식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에러가 이제 발생되지 않는 형태를 갖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메인 함수를 앞부분하고 함수가 정의되어 있는 부분을 갖다 뒤로 하려고 하면 정확히 함수 프로토타입을 이렇게 이제 명시를 해줘야 됩니다. 아니 그러면 이렇게 이제 복잡하게 함수 프로토타입을 갖다 만들려고 하면 메인 함수를 그냥 항상 맨 끝으로 보내면 되지 않겠냐 라고 이제 할 수도 있겠죠.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는데,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제 지금은 .c 하나로 작성하지만 여러 개의 이제 파일로 작성할 때 이 함수 프로토타입을 .h에다가 이제 포함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작업들을 갖다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함수를 갖다 만들고 활용할 때는 첫 번째 함수 프로토타입으로 기본 설계를 갖다 하고요. 두 번째 함수 정의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동작하는 과정들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구현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작업이 끝나면 내가 뭐예요? 필요한 함수를 호출해서 이렇게 쓸 수가 있는 이와 같은 단계로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작성했으니까,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함수를 갖다 만든 건 뭐예요? 자 모듈화 시켜서 뭐를 생산성을 높이는 거죠. 즉 재사용성을 갖다 높인 이와 같은 이제 함수를 갖다 만드는 장점을 갖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이제 헬로 월드를 한 5번 정도 출력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자 아웃풋 함수를 내가 총 5번 호출하면 되겠죠. 왜? 아웃풋 함수는 헬로 월드를 딱 한 번만 찍도록 설계가 돼 있으니까요. 자 근데 이렇게 하면 뭐 번잡하다고요.
매번 헬로 월드를 갖다 찍을 때마다 아웃풋 함수 호출하고. 자, 함수가 이렇게 이제 빈번하게 이제 호출되고 이제 종료하게 되면 또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오버헤드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거를 좀 바꿔볼게요. 우리가 함수 설계를 좀 다양한 유형의 함수 설계 갖다 보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아웃풋 함수한테 입력값을 줘보자. 내가 헬로 월드를 갖다 출력하고 싶은 횟수를 갖다 입력을 받아서 사용자가 5를 갖다 입력하게 되면 헬로 월드를 5번 출력한다든지, 이렇게 이제 출력하려고 하는 횟수를 갖다 이렇게 지정하는 식으로 우리가 설계를 좀 바꿔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기존에는 우리가 이제 입력값을 안 받겠다고 이렇게 설계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사용자한테 입력값을 몇 개 받아요? 하나 받죠. 하나 받는데 그 입력값이 뭡니까? 임의의 정수죠, 정수. 그래서 자, 제가 하나만 받고 그 데이터 타입이 인트니까 이렇게 인트라고 이렇게 명시를 할 수가 있는 형태들. 그래서 이제 함수의 정의를 갖다가 우리가 또 이제 실질적으로 동작하는 과정들을 갖다 하기 위해서 얘를 갖다 이제 좀 수정을 해야 되겠죠. 자, 함수 정의하는 부분 같은 경우도 위에서 이렇게 작성한 이 함수 프로토타입으로 제가 설계를 한다. 근데 자, 함수 프로토타입에서는 이렇게 이제 내가 입력받을 데이터 유형, 자료형만 명시해도 되지만 함수를 정의할 때는 데이터 타입만 해주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 자, 호출 함수에서 아웃풋 함수를 호출하면서 입력값 5를 갖다 넘겼다고요. 그러면 이 입력값 5를 갖다 저장하기 위한 메모리 공간을 갖다 확보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 아웃풋 함수가 호출되자마자 저 5라는 값을 갖다 저장하기 위해서 뭐예요? num이라는 변수. 그러면 자, 아웃풋 함수가 호출되자마자 int num 해서 뭐요? 바로 변수가 생성돼서 5 값을 저장하는 이와 같은 초기화 과정이 바로 이루어지겠죠. 자, 그래서 요 정의하는 부분에서는 이 변수명을 생략할 수 없다. 근데 함수 원형에서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런 변수명을 갖다 주셔도 되고, 아니면 이거를 굳이 줄 필요 없이 데이터 유형만 명시해도 크게 문제는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왼쪽 방식으로 하시든 오른쪽 방식으로 하시든 문제는 없다. 하지만 정의 부분에서는 정확히 변수명을 정확히 명시해 줘야 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num이 내가 이제 출력하려고 하는 횟수를 갖다 넘겨 받아두고요. 그래서 내가 이 printf hello world를 갖다가 내가 원하는 횟수만큼 넘은 넘값에 따라서 자, 반복문을 통해 가지고 내가 hello world를 자, 사용자가 입력한 5값만큼 hello world라는 문자를 몇 번 반복해서 출력하겠다, 5번 반복해서 출력하겠다. 이렇게 이제 함수 프로토타입을 우리가 바꿔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여기다가 10을 갖다 줘볼까요? 그러면 아웃풋 함수 호출하면서 야, hello world라는 문자를 10번 좀 출력해줘 라고 이제 호출했겠죠. 그래서 이렇게 hello world가 이렇게 출력된다고요.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소스 코드를 이거를 내가 이제 뭐 출력하려고 할 때 매번 이제 소스 코드 수정해가지고 컴파일 해야 되니까 사용자한테 내가 입력을 받아가지고 내가 이제 출력을 하는 형태들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자, 사용자한테 임의의 종수 값을 입력을 받고, 자, 반복 횟수. 자, 그랬을 때 내가 사용자가 입력한 이 num 값으로 이렇게 이제 주게 되면 사용자가 입력한 값만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소스 코드를 더 추가적으로 할 수가 있겠죠. 3을 입력하니까 hello world 3이 이렇게 출력되는 형태를 갖다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함수들을 갖다가 이렇게 설계를 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걸 갖다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는 그 다른 다양한 이제 함수 유형을 갖다 이제 보기 위해서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그 메인 함수 하나로만 작성했을 때 사용자한테 2개의 정수값 입력을 받아서 요거에 대한 덧셈을 갖다 이렇게 하려고 할 때 메인 함수 하나였다면 이렇게 작성하겠죠. 그러면
이 그 덧셈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함수로 쪼개보자. 메인 함수 단일 함수가 아니고 여러 개의 함수로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갖다가 내가 뭐 함수 프로토타입을 갖다 만들고 정의하고 이거를 갖다가 호출해서 쓰는 이와 같은 단계로 우리가 이제 다양하게 이제 접근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단계를 우리가 과정을 통해 가지고 한번 접근을 해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이제 그 함수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이해, 함수를 어떻게 만들고 함수를 어떻게 설계할 건지를 갖다 고민하기 위해서 다양한 유형의 이제 함수 유형들을 갖다 이제 접근해 보기 위해서, 자, 방금 이제 그 파워포인트로 봤던 것처럼 내가 두 개의 종수값을 사용자한테 입력을 받아 가지고 덧셈을 갖다 하기 위해서 메인 함수 하나로 짰을 때의 경우수를 갖다 우리가 한번 방금 봤었던 걸 갖다가 다시 한번 반복해서 봐볼 수 있도록 할게요. 그래서 사용자한테 입력받은 두 개의 종수값을 저장하기 위해서 A하고 B라는 변수, 그리고 이제 이 두 개의 종수값을 더하기 위한 썸이라는 변수를 갖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사용자한테 임의의 종수를 갖다가 자, 두 개 입력. 자, 그래서 요 입력받은 값을 사용자한테 입력받은 값을 자, A하고 B에다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각각 저장하는 그와 같은 단계들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거칠 수가 있겠죠. 자, 이 값을 메인 함수가 직접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A 플러스 B에서 그거를 썸이라는 변수에다가 우리가 작성을 해서 그 결과값을 그냥 출력하는 요 단계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이랬을 때 자, 메인 함수로 이제 작성했을 때는 이렇게 간략하게 끝날 수 있죠. 방금 이제 파워포인트 다 봤으니까.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가 메인 함수가 직접 계산하지 않고 이 부분을 함수로 쪼개서 작성하겠다. 솔직히 이제 이 정도 내용 같은 경우는 그냥 메인 함수로 그냥 작성하는 게 더 효율적이죠. 근데 이제 함수의 설계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좀 접근하기 위해서 얘를 갖다가 어거지로 이제 함수로 이제 여러 개의 함수로 이제 작성을 해본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 두 개의 정수값을 더해서 계산하는 함수를 갖다 만들기 위해서 자, 첫 번째 기본 설계를 갖다 해야 되겠죠. 자, 설계도에 맞춰서 이제 시공을 갖다 하면 되는 것들이니까. 자, 먼저 함수 원형을 갖다 이제 기본적으로 설계하는 작업. 그러면 자, 함수 이름을 두 개의 값을 갖다 하니까 add라고 이렇게 이름을 갖다 지을게요. add라는 함수를 갖다 우리가 만들겠다. 그러면 자, 함수 이름은 지었어요. 그러면 이 함수를 갖다 기본 설계를 할 때 입력값을 내가 받을지 말지, 받는다면 하나를 받을지 두 개를 받을지 세 개를 받을지 아니면 인트형으로 받을지 더블형으로 받을지 이런 것들을 갖다 기본적으로 설계해야 되죠. 그럼 자, 두 개의 정수값을 더하려고 하니까 사용자한테 입력값을 몇 개 받으면 되겠어요? 두 개를 갖다 받으면 되겠죠. 즉 A, B를 갖다 받을 텐데 이 A라는 변수의 데이터 타입은 int, B라는 변수도 데이터 타입 int죠. 그래서 사용자한테 두 개의 정수값을 입력을 받아서 이거에 대한 계산값을 내가 썸에다가 이렇게 반환시켜주는 이와 같은 작업을 갖다 하려고 하니까 자, 반환값은 내가 뭘로? int로 하면 되겠죠. 그래서 입력값도 두 개 int, 반환값도 int 이렇게 이제 함수 프로타입을 설계했습니다. 그러면 자, 이제 기본 설계는 끝났으니까 얘에 대한 실질적인 동작 과정을 갖다 할 수 있는 함수를 정의하는 작업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add라는 함수를 갖다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작업을 하는데, 자, 여기서 이제 두 개의 종수, 이제 사용자 이제 A하고 B에 이제 두 개의 종수값 했으니까, 자, 썸이라는 두 개의 값을 갖다 저장하기 위한 썸이라는 변수를 만들고요. 자, 썸 이퀄 A 플러스 B. 그러면 내가 이제 이 썸이라는 변수를 갖다가 호출 함수인 메인 함수한테 넘겨주면 사용자한테 넘겨받은 두 개의 종수값으로 내가 계산 작업을 해서 썸에다가 저장하고 함수를 종료하면서 썸을 누구한테 넘겨줘요? 호출 함수한테 넘겨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기본적인 정의를 갖다 한 거고요. 자, 함수 프로토타입 만들었고 정의했으니까 이제 이 부분을 내가 함수 호출을 통해서 메인 함수가 직접 계산하지 않고 자, add에서 a, b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애들은 함수한테 내가 해서 덧셈 했다고요. 그러면 이 애들은 함수가 끝나고 넘겨주는 값을 내가 할당 연산자로 어디에다가 썸이라는 요 변수에다 저장해야 계산 결과 값을 내가 활용할 수가 있겠죠. 자, 함수 출만 하고 여러분들이 굳이 내가 결과 값을 저장할 필요 없다. 그러면 저장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 결과값을 활용을 해야 되니까 이 sum이라는 변수에다가 애들은 함수의 결과값을 여기다 이렇게 저장하는 이와 같은 과정들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이제 함수를 갖다 작성하는 기본 단계에 맞춰 가지고 우리가 함수를 기본적으로 한번 만들어 본 거고요. 자, 10하고 20을 했을 때 덧셈 결과인 30이라는 값을 우리가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 함수 프로토타입, 2번 실질적인 동작 과정이라 하기 위한 함수 정의, 그리고 만들어진 함수를 갖다 활용해서 호출하는 이와 같은 과정을 우리가 거칠 수가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 함수, 이 애들이라는 함수를 우리가 좀 더 이제 간략하게 이제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내가 이제 요 애들이라는 함수를 갖다 보면, 자, 뭐 sum이라는 변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들인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뭐 굳이 뭐 int sum 해가지고 얘를 갖다가 sum이라는 변수를 만들자마자 뭐 a 플러스 b를 갖다 그냥 하시면 되는 겠죠. 굳이 이제 이렇게 이제 절차적으로 뭐 라인수를 갖다 또 줄인다든지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또 여기서 이 리턴문 다음에요. 리턴문 다음에 자, 이렇게 이제 변수명만 올 수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수식도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용자한테 두 개의 정수값의 입력을 받아서 return a 플러스 b 하면, 자, 두 개 덧셈 결과값이 이 애들은 함수가 이렇게 반환의 sum에다 들어가니까 sum equal a 플러스 b하고 똑같죠. 그래서 불필요하게 이 sum이라는 변수를 갖다 4바이트를 갖다 굳이 만들어서 메모리를 굳이 낭비할 필요 없이 그냥 리턴문 다음에다가 a 플러스 b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이제 이렇게도 이제 우리가 줄여서 간략화 시킬 수가 있는 형태들이고요. 자, 또 함수 같은 경우요. 자, 우리가 리턴문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a, b, c 어거지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사용자가 함수를 종료할 때 a, b, c를 했어요. 이 의도는 함수를 종료하면서 a라는 변수와 b라는 변수를 그리고 c라는 변수 값을 한꺼번에 넘기겠다 이렇게 작성했는데, 컴파일했을 때 얘가 이제 그 뭐 신텍스 에러는 발생하지 않아요. 자, c라는 변수가 없으니까 이런 건데, 자, 이렇게 내가 a, b, c 하더라도요, 얘는 뭐하고 똑같냐면 맨 마지막에 있는 return c하고 똑같습니다. 아무리 내가 3개의 변수 값을 넘겨주겠다고 이렇게 명시하더라도 함수는 반환값이 오직 있거나 없거나지 2개 이상의 값을 반환할 수가 없다. 이건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리턴문 다음에 이와 같이 수식이 올 수도 있다. 그리고 함수는 반환값이 오직 뭐다? 오직 반환값이 하나다. 이거를 우리가 좀 주의해서 접근을 할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첫 번째 했을 때 단순한 아웃풋 함수, 이와 같은 함수 프로토타입 유형들을 갖다 봤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종수값 2개 받고 종수값 하나 받는 이와 같은 애들이라는 함수 유형을 갖다 봤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함수 설계를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자, 이번에는 자, 이런 걸 갖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단순 C를 갖다 할 때 이제 예전에 이제 문법적인 걸 갖다 할 때 예전에 이제 단순하게 이제 접근하는데, 자, 사용자한테 이제 세 과목의 점수를 갖다 입력을 받아서 총점과 평균을 갖다 계산하는 이와 같은 작업을 갖다 봐볼게요. 아주 간단한 예제니까. 자, 메인 함수, 단일 함수로 작성했을 때의 경우 수를 갖다가 우리가 한번 봐볼까요? 자, 세 과목의 점수를 갖다가 각각 이제 저장하기 위한 이제 변수를 갖다 이렇게 하고요. 자, 총점과 이제 평균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소수점 이하짜리까지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각각 국어, 영어, 수학 그리고 이제 총점 그리고 평균 이렇게 이제 계산하고 사용자한테
자, 세 과목의 점수를 갖다가 입력을 받습니다. 자, 이 정도는 이제 메인 함수로 이제 간단하게 이제 단일 함수로도 이제 충분히 짤 수 있는 것들이고요. 자, 이렇게 이제 그 세 과목의 점수 입력받은 거에 대해서 우리가 각각 이제 국어, 영어, 수학 점수를 갖다가 각각 이제 총점, 평균을 갖다 이제 기본적으로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토탈을 갖다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 뭐 토탈을 이제 3으로 나눈다든지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개별적으로 독립성을 갖다 이제 갖기 위해서 자, 이거를 제가 3.0으로 나누면 되는 거고요. 아니면 얘를 갖다 그냥 더블0으로 해도 우리가 이제 뭐 평균은 이제 기본적으로 실수형이니까요. 자, 여러분들이 요걸 갖다 이제 3으로 나눴을 때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C는 종수 나누기는 종수고 실수 나누기 했을 때 실수가 되는 거니까 이거를 더블0으로 형변화 시켜준다든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총점 평균. 그래서 세 과목 입력받은 거에서 총점과 평균을 갖다가 뭐 .2F 자, 뭐 총점, 자, 평균. 자, 우리가 이제 뭐 플롯형이나 더블형 같은 경우는 뭐 %F라든 LF라든 크게 문제는 없으니까요. 자, 그래서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이렇게 출력해주는 이와 같은 작업들을 갖다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세 과목의 점수를 갖다가 입력을 받아서 총점 평균을 갖다 계산하는 이거를 우리가 메인 함수라는 기존 단일 함수 하나만 가지고 작업했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함수를 갖다 쪼개 볼게요. 여기서 총점과 평균을 각각 함수로 모듈화 시키는 걸 갖다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뭐 그 총점 같은 경우 그리고 자 평균 이렇게 이제 함수를 갖다가 두 개를 갖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 한다고 합시다. 이건 그냥 썸이라고 합시다. 자, 우리가 총점과 평균을 갖다 구하는 두 개의 함수를 갖다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가끔 뭐 적절하게 이제 이름을 갖다 지시면 되는 거고요. 자, 우리가 이제 총점과 평균할 때 세 과목의 점수를 갖다 입력 받죠. 그러면 이 세 과목의 점수가 다 뭡니까? 종수형이죠. 그래서 인트 이렇게 설계할 수 있고요. 자, 평균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하나만 입력받아서 처리할지 세 개를 갖다 입력해서 처리할지 여러분들이 이제 그거는 이제 설계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거고, 이렇게 하나만 입력받으면은 뭐예요? 이 총점을 미리 계산하고 요 에버리지라는 함수한테 넘겨줘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 에버리지라는 함수를 갖다 쓸 때는 항상 뭐예요? 썸이라는 함수 항상 동반돼야 되죠. 이것게 이제 함수하고 이제 간결합성, 독립성이 이제 약하니까 그래서 이제 약결합성으로 해주는 게 이제 좋습니다. 종속성을 이제 좀 이제 낮게 해주는 것들이. 그래서 이제 이 에버리지라는 함수 같은 경우도 내가 총점만 총합만 입력받아 가지고 평균을 갖다 이제 계산할 수도 있지만 과목에 대해서 이제 세 과목의 점수를 갖다가 이제 총점 함수하고 똑같이 각각 개별적으로 이제 원시 데이터를 갖다 똑같이 입력받아서 얘를 갖다 이제 계산할 수 있는 형태들.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그 총점은 뭡니까? 인트죠. 그러면 얘는 반환되는 데이터 타입을 뭘로? 인트로 잡으면 되겠죠. 자, 평균은 반환되는 데이터 타입을 뭘로 잡아야 되겠어요? 더블형으로 잡아야 되겠죠. 자, 얘를 갖다가 인트로 잡아버리면 내가 아무리 이 에버리지를 함수에서 내가 3개의 종수값을 입력받아서 소수점 이하짜리까지 실수로 계산해도 이걸 종수로 저장하면 소수점 이하는 맞죠? 그래서 데이터 손실이 발생되겠죠. 그래서 얘는 반환되는 데이터 타입을 더블형으로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이런 걸 갖다 이제 기본적으로 뭐 설계할 때 이런 식으로 작성할 수 있는 형태들이고요. 그래서 에버리지 함수는 우리가 이제 두 가지 형태로 이렇게 고민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수 프로토타입을 갖다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만든 거를 갖다가 우리가 뭐 했어요? 실질적인 구현 작업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총점이야 우리가 이제 넘어온 값에 대해서 이제 총 합만을 해보면 되니까 단순하게 이제 A, B, C로 이제 해보도록 할게요.
자, A 플러스 B 플러스 C 이렇게 하면 끝나죠. 자, 총점은 이렇게 넘겨주면 되는 것들이고, 자, 평균 같은 경우를 갖다 우리가 한번 봐봅시다. 제가 또 이 A, 뭐 B, 자 이렇게 했을 때, 자, 이 썸이라는 함수 여기에서 똑같은 걸 갖다가 이거를 어떻게, 자 3.0으로 나누면 끝나겠죠. 단순하잖아요. 이제 단순하는 걸 갖다가 다양한 유형의 함수를 갖다 설계하는 방법을 갖다 이제 보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들이고요. 자, 이렇게 되면 넘어온 정수값을 3.0으로 나누면 이제 그냥 끝나겠죠. 이게 이제 기본적인 이제 총점을 갖다 구하는 함수, 평균을 갖다 구하는 함수를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냈고요. 자, 함수 정의하는 부분을 갖다 완성을 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적절하게, 자, 내가 직접 세 과목의 점수를 갖다 하지 않고 이거를 정해진 이제 구현된 함수한테 내가 넘겨가지고 이제 작성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입력값을 3개를 넘기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메인 함수가 직접 계산값을 갖다 만들어내지 않고 구현된 함수를 활용해 가지고 작업하는 형태들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20, 자, 사용자 입장에서는 입력이라든지 출력 인터페이스가 똑같죠. 근데 개발자가 개발했을 때 프로그램 개발에 좀 더 이제 편리성, 효율성을 갖다 하기 위해서 함수로 각각 기능별로 함수로 이제 모듈화 시킨 형태를 갖다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함수 정의하는 부분에서요, 이 평균 같은 경우를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가 이제 그 요 총점을 갖다 구하는 것은 이렇게 이제 썸이라는 함수를 우리가 만들었죠. 그러면 요 썸이라는 함수에다가 자, A, B,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 자, 요 에버리지라는 함수에서 뭘 호출했어요? 썸이라는 함수를 호출해 가지고 이 썸이라는 함수가 계산한 총 합값을 3.0으로 나눴다고요. 그러면 이 에버리지라는 함수 같은 경우는 썸이라는 함수에 종속돼 있죠. 항상 내가 평균을 갖다 구하려고 하면 항상 뭐가 존재해야 돼요? 썸이라는 함수가 존재를 해서 썸이라는 함수를 호출해서 총합을 구해서 내가 평균을 갖다 구하잖아요. 그러면 이 두 개의 함수는 기본적으로 간결합성이라고 종속성이 강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갖다 이제 약결합성으로 해주기 위해서 제가 어째요? 이거를 이 에버리지 함수에서 넘어온 이 값을 갖다가 내가 직접 계산한 형태를 갖다 이제 볼 수 있는 형태들이고요. 자, 아니면 이제 이 방식으로 했을 때는 내가 이 에버리지 함수를 호출할 때 이 썸이라는 함수에다가 내가 직접 얘를 갖다가 줄 수도 있겠죠. 여기 안에다가 이제 내가 썸 해가지고 이 썸이라는 함수를 입력값으로 이렇게 이제 주게 되면, 자, 이 에버리지라는 함수한테 내가 이제 이 에버리지라는 요 함수를 설계를 이렇게 했다고요. 그러면 얘는 입력값 하나를 요구해요. 즉 평균을 갖다 구하기 위해서 뭐만? 총점만 요구를 한 거죠. 그러면 이 에버리지 함수한테 내가 이 토탈이라는 이 변수 값을 넘겨줘도 되고, 아니면 여기다 이렇게 썸이라고 이렇게 했다고요. 그러면 썸이라는 함수가 호출되고 세 과목에 대한 총합을 입력값으로 에버리지 넘겨주는 이와 같은 식으로 이제 다양하게 이제 설계를 할 수도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이제 다양한 기본적인 이제 함수,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 작업할 때 기존에는 메인 함수 하나로 단일 함수로 사용을 하고 C에서 제공되어지는 scanf라든지 printf라든지 이런 이제 표준 함수를 갖다 사용하는 법에만 우리가 익숙해졌는데, 이제는 뭐예요? 우리가 필요한 함수들을 갖다가 뭐 하겠다? 직접 작성해서 쓰겠다. 이제 그와 같은 이제 사용자 정의 함수를 어떻게 만들 거냐, 이런 개념들을 갖다 접근했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 함수 프로토타입을 갖다 선언하고 함수를 정의하고 그 만들어낸 함수를 호출하는 이와 같은 과정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